네,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변수와 수식에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수를 했었고요. 그 변수에 이어서 이제 상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상수라고 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상수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파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값들, 또 이런 값들을 이제 상수에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상수를 저장할 때 실제로 뭐 특별한 어떤 자료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수와 같은 형태로 상수를 저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컴이 1000이다. 또 텍스레이시 0.35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것을 나는 1000을 상수로 쓰겠다라고 하면 상수의 이름은 주로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인컴 대문자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0.35도 이제 텍스레이시라는 걸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대문자로 사용하면은 그러면 이 값들 변할 수 없느냐? 아니, 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인컴을 1000을 2000으로, 텍스레이스를 0.35를 0.15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수가 변수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사실은 파이썬의 프로그램상에서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프로그래머가 이것은 상수니까 내가 바꾸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컴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명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값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프로그래머가 인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컴이라고 하는 이 상수명은 실제로 이제 상수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인지하도록만 만든 것이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죠. 여기 이제 income하고 3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income을 프린트를 해보죠. income하고 프린트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수라면 인컴을 바꿀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값을. 그죠? 만약에 5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바꿀 수는 있어요. 인컴을 한번 다시 채워볼까요? 그러면 5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을 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램 인컴이라는 건 앞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상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 변수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변수명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으니까 그 방식대로 변수명을 정의해서 그 변수의 값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수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income, 그다음에 tax rate, 그리고 tax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income이라는 상수와 tax rate를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변하는 값들이게 되겠죠. 계속 새로운 값들을 집어넣도록 만든 형태를 이제 변수다라고 프로그래머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이제 중간 점검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변수 K에 300을 저장하는 문장을 뭐 작성하여 보자. 뭐 K는 300 하면 되겠죠. 다음 프로그램은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 코드에 주석을 붙여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 코드에 주석 붙이는 방법은 샵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붙이게 되면 그 내용은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예제 문제들이 좀 나오네요. 여기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인데, 반지름이 5이고요. 높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가
785.0이다. 이걸 뭐 계산하라는 거죠. 원기둥의 부피를. 그러면 아래 그 원의 면적인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열거를 해주면 3.14 곱하기 5 곱하기 5 해도 되고, 또 5 곱하기 하면 지수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6 곱하기 1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뭐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 내용을 보면 파이는 3.14 상수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어스 반지름하고 높이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요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피를 계산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공식에 따라서 수식에 따라서 파이 곱하기 레디어스 하이트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뭐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지우고요. 파이는 3.14고요. 그 다음에 상수를 정의한 거죠. 레디어스는 5고, 그리고 하이트는 10이고, 그리고 볼륨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볼륨 파이 곱하기 레디어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수법을 이용하죠. 지수 곱하기 하이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그냥 볼륨을 프린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78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785가. 여기 물론 이제 주석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석도 들어가 있고, 반지름이랑 요것들을 따로 표시하게 되면 반지름 값 따로 나오고, 높이 값 따로 나오고, 원기둥의 부피 값까지 따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덧셈은 이제 플러스, 우리 잘 알고 있는 플러스 기호를 쓰시면 되고, 뺄셈은 마이너스, 곱셈은 이제 별표를 쓰고요. 정수의 나눗셈은 이제 이렇게 나누기 두 번을 합니다. 요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과값이 그 나머지가 안 나오고 그 나눈 값만 목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 그다음에 슬래시 4를 하게 되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3이 남죠. 그죠? 그래서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실수 나눗셈을 하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값이 나오겠죠. 1.75. 나머지 값에 이제 그 나머지 값만 표기하는 모듈로는 7 모듈로 4 해가지고 나머지 3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예, 뭐 그것들에 대해서 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이 웬만큼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그 목과 나머지 연산만 한번 좀 해보죠. 지우고요. P는 7, Q는 4, 그리고 프린트 P, Q, 그 다음에 프린트 P, Q.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정수 나누기죠. 정수 나누기. 몫이죠. 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정수 나눗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나머지 계산이죠.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과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당 연산은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는 건데 이제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고 g에다 0을 집어넣는 걸 따로따로 원래 할당을 하죠. 값들을 할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값들을 할당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x와 y와 g는 다 같고 그 값이 0이다. 그렇다면 0은 x에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가고 g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x에다가 y에다가 g에다 각각의 값들을 저장하려면 그때는 x, y, g, 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할당할 값들을 초기합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수식적으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수학적 수식으로서는 조금 색다른 것이죠. 이게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건데 x, y는 이전의 y값은 x에다 집어넣고 y값은 이전의 x값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이건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보면 x, y, g 하고 여기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뭐 아무거나 해보죠. y 2가 나오죠. 그죠?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다 대해서 각각 다른 값들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프린트 뭐 x, y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과 20이 x와 y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값들을 집어넣어 주려면 익스체인지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넣어주면 프린트 다시 x와 y를 하면 값이 바뀌어 있겠죠. 그죠? 20과 10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이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컨셉추얼리 잘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렇지만 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복합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num은 num 플러스 2, 즉 이전의 num 값에다 2를 더해서 그것을 num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변수를 없애고 요 등호와 플러스를 복합해서 컴파운드 오퍼레이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um은 플러스 equal to 그 얘기는 num에다가 이전 num에다가 2를 더해서 그것을 새로운 num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형태로 한다. 요거는 이제 C에도 쓰이고요. 이전에 그 저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x가 20이잖아요. 거기다가 x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프린트 x 하면 22가 되겠죠. 그죠? 2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는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훨씬 짧아지죠. 수식이 훨씬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를 프린트하면 24가 돼 있겠죠. 그죠? 24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연산자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복합 연산자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equal y 그러면 이전 x에다가 y를 더해서 x에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죠. 그죠? 여기 값들이 쭉 다 나와 있고 이런 복합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연산자 오퍼레이터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복합 연산자 예제들이 있네요. 여기
그 x는 10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들을 초기 값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2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2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뭐 이걸 다 타입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컷 앤 페이스트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값은 1000이고 1002,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미 저희가 이미 얘기했었죠. 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곱하기 별표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2, 그 다음에 2의 7승, 그럼 128이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7승 하면 128 나오죠. 계산해서. 원리금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원금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0.05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월일 수도 있고, 또 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월이라고 치면, 10개월. 그럼 여기 10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만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요만큼이 이제 복리 계산이 되는 거죠. 복리 계산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만큼 복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리금 계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복리 계산하는 방법들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컷 앤 페이스트 있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원리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컷 앤 페이스트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눈으로 하는 거하고 특히나 프로그래밍을 눈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쳐보는 것은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손으로 쳐보다 보면 에러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정하는 그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 디버깅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디버깅 없이 그냥 이 컷 앤 페이스트만 하다 보면 나중에 각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려고 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평상시에 디버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짜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짤 때 또 실행시켜 볼 때 눈으로만 또는 컷 앤 페이스트로만 할 경우에는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저는 이제 컷 앤 페이스트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타입을 꼭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우선 순위죠. 이거 잘 알고 있지만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연산한다. 더하기를 먼저 연산하고 싶을 땐 가로를 친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겠죠. 이것처럼 10 플러스 20 나누기 2 하면 이걸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먼저 하고 그럼 10이 돼서 20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가로를 칠 경우에는 10 플러스 20을 먼저 하고 15가 나오면 30이 나오면 2로 나누면 15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표가 여기 나옵니다. 우선순위표. 가장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먼저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곱셈, 덧셈, 뺄셈, 그리고 비트 연산, 이런 겁니다. 이 단항 연산자라는 건 여기 보면 더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플러스 연산입니다. 플러스. 양의 수를 얘기할 때.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덧셈, 뺄셈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수 다음에 단항 연산자 다음에 곱셈, 나눗셈 다음에 덧셈, 뺄셈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비트 이동 연산자, 비트 엔드 연산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혹시 비트 연산, 이동 연산자가 뭔지 아나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라는 말이 이진수의 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써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10진수로. 그러면 이게 비트로 표시하면, 물론 이제 여기에 몇 비트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단 4비트만 생각해보죠. 그러면 0, 1, 0, 0. 자, 이렇게 이진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모든 숫자를 다 이진수로 인지합니다. 실제로는 이진수로 저장하고요. 이진수로 연산을 하죠. 그래서 4는 0100. 자, 이렇게 비트로 표시했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 얘기 뭐냐면 요 4비트를 왼쪽으로 1비트씩 옮기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1비트씩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꾸로 만약에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시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이쪽으로 1비트 움직이라는 거예요. 0, 0, 1, 0. 이런 식으로 비트별로 이동하라는 연산자예요. 좀 낯설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C 같은 거를 했으면 공부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논리회로를 했으면 당연히 했을 거예요. 네, 비트 앤드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4, 뭐 앤드 3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4가 0, 1, 0, 0이 되고요. 3은 0, 0, 1, 1이에요. 이게 4고 이게 3이에요. 비트 앤드 연산자는 이렇게 하고요. 요 각각의 비트를 앤드 하라는 겁니다. 자, 앤드가 뭐냐면 앤드라는 거는 0, 0이면 0이고 0, 1이면 0이고 1, 0이면 0이고 1, 1은 1이 나와요. 이게 앤드 오퍼레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것이 앤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1은 0, 0, 0, 0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비트 앤드 연산자예요. 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O하고 OO는 똑같은 건데 요 연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제가 써보죠. 0, 0, 0, 1, 1, 0, 1, 1 이렇게 두 개의 비트가 있다고 치면 익스클루시브 O, 얘 익스클루시브 O고요. 요게 AND입니다. O, O 이렇게 표시하면 익스클루시브 O는 둘 다 00일 땐 0이고요. 둘 다 1일 때도 0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1이 되는 것이 익스클루시브 O예요. OO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되는 게 O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오퍼레이션으로 이걸 연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 비트별로 0과 1일 때 익스클루시브 O는 1이 되겠죠. 그죠? 0, 1일 때도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비트 익스클루시브 O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비교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작거나 같으면, 뭐 작으면, 같거나 크면, 크거나 같으면, 이건 다를 때, 그죠? 다를 때고, 요것도 다른 거고요. 요거는 같을 때, 동등연산자, 뭐 등등 해서 이제, 계산하고, 요거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복합연산자죠? 복합연산자. 그리고 이제, is는 아까 전에 등호와 똑같은 건데, is not은 부등호와 같은 거고요. 요거 동등연산자,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n, not in은 소속 연산자라고 해서 요건 나중에 리스트하고 튜플 나올 때 설명을 할게요. 다시 요건 리스트 나올 때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not하고 or and는 비교한 것에 대해서 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not 하고 뭐 true가 있다고 칩시다. true. 그러면 이건 뭐죠?
false가 되는 거죠. 그죠?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not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rue or 뭐 false 하면 뭐가 되나요? 혹은 true가 되겠죠. true가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크면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의 순서 또는 우선순위도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위가 빠른 거고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이다.